이커머스 시대 디지털 전환 전략,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물류를 주제로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김호민 리테일 CPG 사업개발 총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리테일과 소비자 산업의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호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 그 지역 기업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커머스의 디지털 전환 전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유통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우리 고객의 경험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고객 경험에 따라서 우리 리테일러들은, 이커머스 기업들은 어떻게 디지털 전환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각 이제 오프라인, 그 다음에 온라인, 그리고 우리 그 물류에 있어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간단히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간단히 제 소개 올리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컨설팅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삼성 테스코라는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조인하면서 이제 유통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 유통에서만 한 17년 정도 대형마트 점장, 그리고 이커머스 팀장, 그리고 M&A 팀을 맡아서 유통에서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조인하기 전에는 롯데그룹의 미래전략센터라는 조직에서 그 롯데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리테일 계열사들의 이제 컨설팅과 그다음에 경영진들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전에 아마존에 조인해서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유통 기술들을 연구하고 한국에 도입해서 국내에 있는 이제 리테일러와 그다음에 소비자 회사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도와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소 장황하게 제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러니까 유통 밸류 체인에서 하나하나의 단계적으로 제가 직접 핸즈온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잘 녹여서 오늘 귀한 자리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질문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What is going to change in the next 10 years? 10년 뒤에 우리의 유통 환경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존닷컴의 창립자인 제프 베조스 회장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프 회장은 우리 경영자가 챙겨야 될 질문은 이게 아니고 What is not going to change in the next 10 years?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는 게 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도 예측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10년 뒤를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영자로서 가장 회피하고 싶은 게 불확실성이죠. 우리가 더 정확히 알고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그런 주제여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좀 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리테일 시장에서, 우리 리테일에서, 유통에서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측 가능한 미래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고객들이 더 많은 상품군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싼 가격, 그리고 더 편리한 쇼핑 경험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10년이 지나서 어느 고객이 우리 리테일에게 와서 나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좀 더 비싼 가격의 상품을 팔았으면 좋겠어, 또는 좀 더 불편하게 쇼핑 경험을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고객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리테일러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에야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은 이렇게 고객이 집중하고 변하지 않는 상품의 구색, 가격, 편리함에 집중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고 있고, 여기에 집중해서 디지털 전환 전략을 끄집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마존의 그로스 플라이라는 모델인데요. 이건 고객 경험에서 출발을 합니다.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리한 회원 가입, 빠른 결제, 빠른 배송,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고객들이 우리 플랫폼에 모이겠죠. 그럼 우리 플랫폼에 모이면 그 많은 고객들을 보고 당연히 상품의 그 오너십을 갖고 있는 브랜드나 제조사나 이런 회사들이 상품을 공급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상품의 구색은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난 구색을 가지고 고객들은 만족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고 지속적으로 선순환하면서 저비용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저비용 구조가 생기면 우리는 거기서 세이브한 마진을 금액을 가격에 투자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고 다시 한번 고객의 만족도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아마존의 성장의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은 저는 고객 경험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고객 경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방향성을 논할 때 아마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클라우드, AI, ML, 로보틱스, 3D 프린팅, AR, VR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들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고객의 경험과 그 다음에 운영의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객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리테일러들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KPI가 뭡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매출과 이익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아마존에서는 매출과 이익보다 더 중요한 KPI를 고객 경험으로 잡습니다. 그 이유는 매출과 이익은 고객 경험이 만족될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웃풋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인풋들은 통제 가능한 변수가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객 경험에 집중을 해야 그 결과로서 좋은 매출과 이익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아마존이 지향하는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물류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는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캡제민이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글로벌에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유통을 경험하면서 쇼핑을 하면서 가장 불편한 게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1번으로 대답한 것이 계산대 줄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산대 줄서기 가장 힘들다. 그리고 상품 찾기 너무 힘들고 직원 찾기 힘들다. 그 다음에 결품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보시는 사진은 1947년 미국의 크로거라는 굉장히 유명한 리테일러죠. 지금도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리테일러의 매장의 모습입니다. 보면 고객들이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고 계산원이 이제 포장도 해주고 계산도 하고 있고 뒤에 상품들이 이렇게 진열돼 있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2022년 현재 월마트의 모습입니다. 혹시 차이점을 비교해서 찾아내실 분 있을까요? 고객의 쇼핑 전이 고객의 쇼핑 그 경험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거의 없죠. 근데 70년이 지났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왜 고객의 페인 포인트가 여전히 동일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우리 리테일러들이 기술에 대한 수용이 너무 늦지 않았나, 기술을 활용한 어떤 혁신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러닝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간단하게 아마존 고라는 매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네, 혹시 미국에 출장을 가시거나 방문하시면서 이 아마존고 매장을 가보신 분 계실까요? 네, 몇 분 계시는군요. 그 미국에 가보시면 또 영국에도 있는데요.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리테일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보시는 그림은 사진은 그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그 야구 경기장에 들어간 편의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마존고 매장은 아닌데 아마존고에 이제 줄서기를 없앤 Just Walkout 테크놀로지라는 기술이 도입된 이제 리테일러 매장이죠. 우리가 야구 경기장에 가면 이닝과 이닝 사이 쉬는 시간 있죠. 이때 주로 관객들이 뭘 할까요? 매장에 가서 맥주도 사고 물도 사고 과자도 사죠. 근데 이닝과 이닝 사이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짧죠. 근데 가보면 항상 줄이 서 있죠. 그럼 우리 고객들은 주문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줄서기를 기술을 통해서 없앴더니 이 매장이 매출이 30%가 올랐어요. 기술 도입 이전과. 그럼 우리 리테일러들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매장에서 매출 30%를 올리려면 바로 옆에 있는 경쟁점을 문 닫기에도 달성하기 힘든 수치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하나가 들어가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했더니 매출이 30%가 올랐다는 거죠. 굉장히 특기할 만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언커먼 스토어라고 AWS 코리아 팀과 함께 이 줄서기 없는 매장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통 전문가들이 이 아마존고의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이 10평 내외의 조그만 편의점에만 가능한 기술일 거다라는 예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마존이 이제 작년 6월 달에 1000평이 되는 이제 풀 사이즈 슈퍼마켓과 마트에 도입을 시작했죠. 그래서 보시는 사진은 워싱턴 DC에 있는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홀푸드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 큰 매장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카메라들과 이 선반에 있는 다양한 센서 퓨전을 가지고 무인 결제 기술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쇼핑을 다 마치고 그냥 걸어 나가면 그냥 주차장을 이동하면 결제가 끝나는 그런 매장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매장에서 이러한 저스 워크아웃 기술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매장의 문을 닫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럴 때 우리가 스마트 카트라는 걸 통해서 동일하게 무인 결제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아마존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대시카트라는 스마트 카트의 운영 방식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객이 들어와서 스마트폰으로 인증을 하죠. 그럼 하이 홈인하고 인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스마트 카트를 끌고 매장을 쇼핑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상품을 카트에 담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가서 그냥 떠나면 되는 거죠. 계산대 줄 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고객들이 매장에서 불편한 게 상품을 찾고 직원을 찾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하죠. 특히 우리가 코비드 상황에서 이제 언택트 트렌드가 굉장히 보편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만나서 대면해서 뭔가 물어보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죠. 그다음 우리 MZ 세대들은 특히 대면하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매장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직원의 도움 없이 AI 스피커를 통해서 직원의 서비스를 대신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아마존이 운영하는 모든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이 알렉사라는 AI 비서를 통해서 직원 서비스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시험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존 프레시라는 시애틀에 있는 매장인데요. 거기가 직접 파스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알렉사가 프레시 매장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알렉사, where is pasta? Find pasta at aisle 2. 자, 파스타가 아일 2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일 2에 가서 상품의 위치뿐만 아니라 파스타를 요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사야 하는지도 알려주고요. 파스타에 대한 요리법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파스타의 재료 중에 어떤 상품이 할인하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직원의 서비스를 대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이 왜 이렇게 이커머스를 하던 회사가 오프라인에 들어와서 이런 많은 디지털 전환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미국의 소매 유통 시장이 6,000조입니다. 6,000조인데 그 중에 오프라인이 5,000조예요. 그러면 전체에서 한 85% 되죠. 근데 아마존은 이 1,000조라는 온라인 시장에서 45% 거의 50%에 가까운 마켓 셰어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플레이어죠. 그런데 이 5,00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오프라인 시장에서 아마존의 마켓 셰어는 0.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오프라인에는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고객 페인 포인트가 굉장히 많았죠. 70년간 해결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을 아마존이 기술을 통해 혁신한다라면 오프라인의 이 큰 마켓에 쉐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이커머스가 또 우리 기술을 가진 리테일러 회사들이 앞으로 메타버스도 중요하고 모바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오프라인에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이 시장 혁신하는 것도 그만큼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디지털 커머스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 전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커머스의 트렌드를 보면 뭐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에 급성장을 했죠. 특히 코비드가 촉발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옴니 채널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옴니 채널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니파이드 커머스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구분하는 의미가 이제 없어진 거죠.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하면 이건 온라인 매출일까요? 오프라인 매출일까요? 실제 리테일러도 헷갈립니다. 이걸 어느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사실 이 얘기는 경기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옴니 채널도 아니고 유니파이드, 하나로 연결된 굉장히 시니스한 하나의 유통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바일도 계속 지속되죠. 모바일 커머스 계속 지속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모바일 다음은 뭘까요? 우리가 1990년도에 웹 기반의 PC로 하는 이커머스가 탄생을 했죠. 1993년도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가 기억나시는 것처럼 아이폰을 출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터틀넥 입고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이 모바일 폰, 스마트폰이 출시하고 나서 우리의 그 웹 기반의 이커머스 쇼핑이 모바일로 급격하게 이전을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약 50%가 넘는 온라인 매출이 모바일에서 나옵니다. 미국도 한 45% 정도 되죠. 자,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모바일 다음은 뭘까요? 우리 리테일러들이, 우리 특히 이커머스 플레이어들이 고민해야 될 건 전 이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한 경쟁 구도에서 이 경쟁의 우위를 갖기 위해서 투자하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3년 뒤에 우리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먼저 가 있는 게 저는 더 영리한 어프로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대형 엔터프라이즈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럼 그때 우리 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만치도 앞서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와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은 미리 저 앞에 3년, 4년 뒤에 시장을 예측하고 미리 거기에 가 있는다라면 경쟁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술에 투자하고 그 기술에 기반한 보이스 커머스와 같은 이런 새로운 그 커머스 인터페이스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음성 쇼핑이냐라고 하면 우리 고객들이 뭔가 쇼핑의 생각이 나요. 그럼 빠르게 액션하고 싶어하죠. 빠르게 상품 찾아보고 빠르게 구매하길 원합니다. 이럴 때 사실 음성이 가장 편하죠. 그 즉석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설거지를 하다가 엄마가 와이프가 뭔가 생각이 나면 바로 주문하면 됩니다. 알렉사, 파스타 주문해줘. 알렉사, 기저귀 주문해줘. 이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음성 쇼핑의 장점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편리함, 시간 절약을 가장 고객들이 많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음성 쇼핑 경험자도 2018년도에 2,050만 명이었는데 2021년도 작년 기준 4,520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통사들의 CFO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6개월간 투자를 확대할 영역이 어디냐? 라고 했더니 보이스 커머스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전 6개월보다 246%가 더 우리가 보이스 커머스에 투자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죠. 그래서 아마존도 이 알렉사 음성 AI 비서에 기반한 음성 쇼핑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아마존에서 조 단위의 매출이 음성 쇼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런 음성 쇼핑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동영상에는 세 명의 페르소나가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람은 감기 걸린 환자예요. 집에서 꼼짝달싹 못한 감기 걸린 환자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제 기저귀를 주문한 엄마고, 이제 세 번째가 친구들이랑 이제 게임하고 오락하는데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노느라고 쇼핑할 시간도 없는 이제 이런 고객이 등장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Ale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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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NyQuil from Prime now. Vicks NyQuil and Dayquil is $11.99. Would you like to buy it? Yes. Oh, and Kleenex, please. Alexa, order more diapers from Prime now. A 68 count of Huggies Little Snugglers size 3 is $20.12. get me some chips from Prime now. You've previously bought Doritos Nacho Cheese some more flavored Pepsi. tortilla Hey, what about the new chips. Fallout? Let's do it. Okay, based on your current order, I recommend Campbell's Chicken Noodle Soup. Yes. Great. Your total is $20.12. Would you like anything else before I send your order? No. No, that's okay. That's all. Okay, order placed. It's on the way with free 2-hour delivery. Voice shopping with Alexa just got faster with Prime Now. Tens of thousands of items are available for free 2-hour delivery by asking Alexa to order from Prime Now. Alexa? Thank you. No problem.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특기할 만한 거는 이 AI 비서가 개인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 걸린 저 환자가 그 감기약을 주문했을 때 따뜻한 치킨 누들 스프도 같이 주문해 줄까라고 물어보죠. 그 얘기는 바스켓 사이즈를 늘려주는 거죠. 우리가 리테일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더 수를 늘리거나 바스켓 사이즈를 늘리거나. 그런데 AI가 알아서 바스켓 사이즈 늘려준 겁니다. 개인화해서. 이 환자가 당연히 감기 걸렸으니까 따뜻한 치킨 누들숲도 필요하겠지라고 판단해서 알려준 거죠. 그 한마디를 던지지 않았으면 바스켓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았겠죠. 이 동영상을 제가 대기업 유통사 임원들에게 강연할 때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어느 이제 임원분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이게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실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에요.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조 단위 매출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 전 조만간 한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많은 리테일러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 경험을 얘기할 때 비가역성이란 말을 합니다. 비가역성이란 말의 원래 뜻은 변화를 일으킨 물질이 원래 상태대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고객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가 한번 편리함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는 그 불편함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엄청나게 긴 줄서기를 하면서 5분, 10분씩 낭비하는데 어느 매장에 갔더니 그 줄서기가 없어요. 그럼 다시는 줄서기는 매장으로 안 간다는 거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쇼핑을 주문하는데 회원가입도 무지하게 빠르고 내가 원하는 상품도 개인화돼서 추천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제도 원클릭이면 결제가 돼요. 그런 플랫폼을 놔두고 굉장히 불편한 이전의 플랫폼 돌아갈 고객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리테일러로서 커머스로서 이 비가역성을 고객 경험을 생각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물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류를 생각할 때 물류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물류의 시작은 수요 예측에서 시작이 되죠. 수요 예측. 그러면 우리가 물류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현업에 있는 분들에게 물류의 얘기를 하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류는 신의 영역이. 이 디맨드 포캐스팅, 수요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이 수요 예측 영역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쓰고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수요보다 이 수요 예측을 과소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결품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카레를 해 먹으려고 매장에 갔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감자, 양파 다 샀는데 내가 원하는 카레 가루가 결품된 겁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반대로 우리가 수요보다 좀 과대하게 예측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필요한 물동량이 생기죠. 그죠? 매장에서 불필요하게 상품을 진열해야 되고 물류 창고에서도 이 물류를 보관하는 공간이 늘어나야 되고 불필요한 지게차와 인력들이 투입돼야 되죠. 그러니까 마진이 낮아지죠.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또 폐기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손익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아마존에서도 사실은 199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굉장히 그 통계 방식, 전통적인 통계 방식의 수요 예측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꾸준히 팔리는 상품, 뭐 예를 들면 뭐 삼다수, 신라면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격 변동이 심한 전자제품, 그 다음에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팔리는 상품, 아니면 이전에 판매 이력이 없었던 콜드 스타트 카피 이런 상품들은 예측이 굉장히 예측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2007년도부터 머신러닝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5년에 딥러닝을 집어넣죠. 그래서 아마존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의 수요 예측 정확도를 비교해 보면 12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15배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아마존이 어떻게 수요 예측을 하냐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과거의 시계열 데이터, 그다음에 연관 데이터, 아이템 메타 데이터 이런 것들을 아마존 포캐스트라는 관리형 서비스에 넣죠. 여기서 관리형 서비스라는 거는 회사 내에 우리 조직 내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그다음에 뭐 AI/ML 전문가가 없어도 기존에 발주를 하던 사람이 이 아마존 포캐스트를 조금만 학습하면 아마존이 하고 있는 수준의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리형 서비스로 SaaS 방식으로 제공해드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매출이 어떻게 됐는지, 가격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재고량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과거의 날씨는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이런 관련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 아마존 포캐스트 안에 이 안에 들어있는 알고리즘이 딥러닝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예측론을 선택하고 결과값을 주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정확도 높은 이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가사원이라는 회사는 아마존 포캐스트를 가지고 수요 예측을 해서 성공한 회사입니다. 이 가사원은 미국 전역에 이 대형 가구를 렌탈하는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미국에서. 근데 아시겠지만 미국 전역에 서비스를 하다 보니 미국 전역에 있는 물류 창고에 모든 가구를 다 하나하나 갖다 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가구에 수요가 있을지를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존 포캐스트 썼고 20%의 수요 예측 정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업체는 이제 모라는 인도의 이커머스 업체죠.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이커머스 업체입니다. 우리가 수요 측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신선이죠. 왜냐하면 신선은 가격 변동도 심하고요. 그다음에 그 산지에 따라서 가격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작황도 다 틀리죠. 이러다 보니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데 이걸 아마존 포캐스트를 통해서 폐기를 30% 감소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리테일러들은 전체 매출 한 1%를 폐기로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10조 정도 하는 우리 대형 리테일러라고 가정하면 1,000억이 폐기로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마 그 모의 사례처럼 모 슈퍼의 사례처럼 30%를 개선한다고 하면 1,000억의 30%는 우리 300억이죠. 기술 하나로 300억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우리 물류에서 우리가 고객의 경험을 얘기할 때 고객한테 물어봤어요. 이커머스를 할 때 있어서 이커머스의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레벨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더니 고객들은 빠른 배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빠른 배송. 그다음에 편리하고 쉬운 배송 절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 고객 경험에서는 이 물류가 중요한 거죠. 라스트 마일, 배송이 중요한 거죠. 자, 지금부터 제가 아마존의 풀필먼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플레이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 슬라이드에서 플레이 버튼 좀 눌러주십시오. 네, 여기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제 다음 기회 있을 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키바라는 로봇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키바라는 로봇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류에 있어서 이커머스 물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KPI 중에 하나가 OTD죠. 오더 투 딜리버리. 그러니까 고객이 주문을 딱 하고 나서 딜리버리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느냐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하게 됐을 때, 기존에 사람이 했었을 때 보통 90분이 걸렸어요. 근데 키바라는 로봇가 물류 자동 로봇가 투입되면서 이게 15분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키바라는 로봇을 통해서 이 OTD가 단축되면서 고객에게 배송해 준 시간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거죠. 그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아마존의 스카웃이라는 배송 로봇이고요. 오른쪽은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고 있는 딜리라는 로봇입니다. 참고로 이 오른쪽 사진은 저희 아파트의 사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물류업계 쪽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특히 퀵 배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퀵 기사가 배송을 오죠. 뭐 치킨도 배달하고 요즘엔 택배도 배달하죠. 그러면 이 전체의 비용을 100이라고 보면 비용의 40%가 이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배송하는 데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로봇들이 퀵기사나 택배기사가 아파트에 와서 도착해서 그 물건을 직접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이 로봇에 맡긴다면 그 배송 효율이 얼마나 높아질까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스카우트와 이런 딜리 로봇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류와 우리 배송을 자동화해야 되느냐? 앞서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여드렸는데 일단 물류에 있어서 자동화되고 무윤화가 되면 고객 경험이 개선되죠. 왜냐하면 더 빠르고 더 자주 더 원하는 시간에 배송할 수 있게 되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 물류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인더스트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인력들이 고령화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류 시장에서는 사실은 무인화하고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ESG 관점에서 물류라는 곳이 굉장히 그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큰 재고들이 이동하고 기계체가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CEO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죠. 이제 이런 관점에서라도 직원의 안전 관점에서라도 우리가 무인화, 자동화 그리고 로봇의 도입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이제 디지털 전환 사례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AWS, 아마존 웹서비스가 아마존.com이 운영하면서 경험하고 사용했던 이런 기술들을 원천 기술들을 다 준비해서 우리 리테일 고객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AR, VR, 로봇, IoT, 보이스, 그다음 모바일 이런 기술들을 우리 리테일러들이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좀 요약해 보면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많은 방향성이 있고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겠지만 본질에 집중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은 더 많고 더 싸고 더 편리한 쇼핑 환경, 특히 고객 경험, 이 고객 경험에 집중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컨비니언스, 고객 경험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대 줄서기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품 찾기, 직원 찾기도 우리가 AIML, 보이스 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 쇼핑과 같은 차세대 커머스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또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물류는 우리가 인구 감소나 노동력의 고령화 이런 것들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동화하고 무인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AWS가 커머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6가지 핵심 기술을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 생텍쥐베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완벽이라는 것은 더할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것을 고민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소위 가장 많이 남는 에센스, 본질은 바로 우리 고객들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객들의 경험에 우리가 집중하고 디지털 전환의 방향성을 맞췄을 때 우리가 성공할 수 확률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오늘 부족한 강연일 수 있을 텐데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좀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강연 이후에라도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